어떤 회사에서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이한빛 이렇게 되고 싶은 거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 커뮤니티 팀블라인드에서 사업개발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한빛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첫 직장 생활을 국내에서 좀 제일 큰 서치펌, 그러니까 헤드헌팅 회사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커리어케어라는 헤드헌팅 회사에서 3년 정도 일을 한 이후에 의사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플랫폼 사업 쪽을 담당을 하다가 한 1년 전쯤 팀블라인드에 조인해서 채용 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게 뭐 되게 거창한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았고, 이제 저도 대학을 졸업한 시기가 다가오면서 어떤 진로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이제 취업 사이트 같은 곳에 제 이력서도 올려놓고, 저는 사실 이제 PR이나 홍보 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졸업한 과도 언론정보학과여서. 그런데 제가 이제 들어갔던 첫 회사가 그 공채로 사람을 뽑는 문화가 아니라 취업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이력서를 보고 헤드헌터를 하기 좀 적합한 이런 사람들에게 역으로 이제 채용을 제안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제 이력서를 보고 먼저 연락을 주셔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일단은 한 기업하고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을 고객사로 만날 수 있고, 또 후보자분들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찾아내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걸 하면서 또 돈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why not?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인을 하게 됐죠. 우선 제가 플랫폼으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헤드헌터라는 직업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1인 1인이 하는 역할이 중요하고 플랫폼화하기 되게 어려운 영역이어서 나는 플랫폼으로 가서 이게 사람은 최소한으로 개입하고 시스템이 돌아가는 걸 한번 보고 싶고 내가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헤드헌팅 영역도 되게 다양한데 저는 헬스케어 쪽만 담당을 했었어요. 이게 다른 영역에서는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헬스케어랑 유관한 데에서 나를 찾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2년이 돼서 의사 플랫폼으로 이동을 하게 됐던 거고, 그러다가 그 헤드헌팅 신사업도 그 회사 안에서 시작을 하면서 다시 이제 채용 쪽 도메인으로 돌아가자 싶고, 그리고 신사업 부서니까 조금 더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가게 됐어요. 의사분들을 한국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병원에 있는 의사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해외에서는 의사들의 진로가 되게 다양해요. 스타트업 창업을 하기도 하고 이런 진로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한국의 젊은 의사분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셨어요. 관심은 있으신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보가 너무 없어서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약간 선구자적인 선생님들, 이미 업계에 가 있으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세미나 기획해서 그 관심 있는 분들을 초청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의사분들을 또 뽑고 싶어하는 회사들도 많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또 같이 연결을 해서 채용도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제 수익화를 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죠. 일단 이것도 뭐 나름의 플랜을 가지고 움직였던 건데, 제가 IT도 하고 싶고, 그리고 조금 너무 좁았던 의사, 헬스케어 이거에서 더 넓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계신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사실 뭐 저 그 회사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만났던 게 아니라 플랫폼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도 사람 뽑는데 오실래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됐던 거죠. 일단은 블라인드가 그동안에 이제 직장인 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대나무숲 역할을 해오면서 이제 많은 이제 유저분들, 사용자분들이 들어온 앱이 됐는데요. 블라인드도 수익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는 좀 고민을 하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채용 신사업인 거고, 그 중에서 저희는 한 3가지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업 문화를 브랜딩 하고 싶어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 회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서 개선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기업 문화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블라인드 허브라는 제품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채용을 위해서 채용 브랜딩 혹은 대규모 공채를 할 때 블라인드에 사람이 또 많으니까 엄청 많죠, 거기 네. 진짜. 네. 이직하고 싶어하는 그쵸. 회사에 불만 가는 네네. 사람들은 그래서 많으니까. 그분들을 타겟으로 그 광고를 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채용 광고 사업이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가 제일 집중하고 있는 건데, 이제 아예 이직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의 직접적인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 인재 리스트를 만들어서 채용을 하고 싶어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블라인드 하이어라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채용 플랫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일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다 연결이 돼 있네요. 원래 네, 처음 하셨던 네. 일들이랑. 네. 완전. 어떻게 보면 완전 집합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람 채용하는 일로 시작을 해서 두 번째는 어쩌다 보니까 의사들을 대상으로 뭐 세미나하고 이벤트 기획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이제 세 번째 회사에 와서 이 모든 것의 총 그러니까요. 집합체인 맞아요. 뭐 광고, 사람 연결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제가 플랜을 하고 움직이긴 했지만 내 생각보다도 되게 이게 딱 모인 지금의 상황인 것 같아요. 좋네요. 일단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운이 좋았던 거는 제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헤드헌팅 경험밖에 없었던 건데, 두 번째 회사에 갔을 때는 저를 뭐를 믿고 이벤트 같은 것도 되게 큰 회사들이랑 주최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전적으로 네가 해봐라, 담당해봐라 이렇게 맡겨주시고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할 때는 되게 안 해봤던 걸 하라고 맞아요. 하니까 막 너무 겁나고. 겁도 나고 맞아요. 내가 이 큰 회사랑 이거를 할 수 있나?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맡겨주시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좋게 피드백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자신감 잃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신사업 하는데 그래 너 리소스도 부족하고 어려울 텐데 그래도 해봐, 뭐 우리가 실수해도 기다려줄 수 있어, 이렇게 해주는 문화에 있었던 게 제가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고, 사실 신사업 부서라는 게 뭐 성공하면 좋지만 대부분 사업이라는 게 뭐 여러 개 하다가 하나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공할 거라는 보장도 없다 보니까 누구나 선뜻 와서 제가 할래요 이렇게 하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해보겠다고 하면 그래 뭐 네가 그렇게 욕심 가지고 해보고 싶으면 해봐, 이럴 수 있었던 것 같은 게, 만약에 뭐 정말 자리를 잘 잡고 매출이 잘 나는 부서라면 굴러온 돌이 들어와서 제가 할게요 이러면은 맞아요. 싫잖아요. 저 그쵸. 같아도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신사업 부서는 어차피 아무도 없고 매출은 빵이었는데 조금이라도 일어나면은 맞아요. 없던 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거고, 그런 생각으로 운이 좋았던 것과 개인적인 욕심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원하는 방향이 어떤 회사에서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이한빛 이렇게 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신사업 할 때 손 들고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장점이면서 단점인 건데, 적응하고 뭔가를 파악하는 게 빠른 편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장점이면서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회사 일이라는 게 계속 새로울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은 좀 너무 쉽게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없어지니까 자꾸 이 일에서 더 넓혀서 뭘 해볼 수 있을까? 여기서 조금 틀어서 뭘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신사업 부서에서 더 재밌는 게, 어차피 계속 새로운 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적응을 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환경이 저한테는 잘 맞는 거죠.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비슷한 성향이에요. 훅 빠졌다가 금방 지고. 네, 맞아요. 되게 우리나라도 전반적으로 생각하면 다들 뭔가 한우물을 파야 된다는 생각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되게 그게 큰 고민이었거든요. 한편으로는 난 왜 하나를 못할까? 비슷한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직장을 안 옮기고 한 곳에서 오래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는 신사업 부서에 있을 때 그나마 이제 재미를 느끼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 회사 내에 새로운 일을 해야지만 그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다.
사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되게 크고 작은 힘든 일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일이 지금 내가 좀 힘들지만 해결을 하고 겪었을 때 내가 발전을 할 수 있는 힘듦인가 아닌가. 내가 여기서 더 힘들어도 얻을 게 라고 느껴질 때는 좀 이직을 하는 것 같고, 뭐 지금도 되게 힘들어요. 그 플랫폼 하나를 새로 만들고 있는 일이어서 그게 되게 힘든데, 어쨌든 제가 이거를 다 만들고 안정화시키고 이게 하나의 사업이 돼서 돌아간 때까지 만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을 제가 창업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그냥 스트레스만 받고 겪어서 그렇게 좋을 게 없는 힘듦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정리할 수 있는 건 좀 정리하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뭐 그럼 이직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얘기를 해서 좀 회사에서 오케이 이러면은 뭐 그 일이 없어지던가 아니면은 그 일과 더 유관한 분한테 좀 넘긴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생각해보면 성장을 하는 게 항상 고통스럽잖아요. 뭔가 그쵸, 성장이 그쵸. 마냥 순탄해서는 잘 안 네네. 되니까 단순히 스트레스 받는 거냐 네네. 아니면 이 스트레스로 내가 성장할 수 그쵸. 있느냐 네네. 그 가능성을 보는 게 진짜 좋은 네네. 지점인 것 같네요. 고민이 뭐 해결하면 또 그 다음날에 또 생기고 사실 10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최근에 제일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채용 도메인에서 사실 정말 잡다하게 많은 것들을 해서 이제 그 일 자체에서는 저한테 뭐 완전히 새로운 거고 약간 기출문제 변형되는 네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 혼자 1인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어렵지는 않은데 뭐 호임들도 들어오시고 뭐 인턴분들도 오시고 하면서 제가 업무를 가이드를 줘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가이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배우고 싶어서 들어왔을 텐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어떤 걸 가르쳐 드려야지 여기서 얻고 나가실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이거는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따끔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따끔함의 강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게 어려워서 다시 이 부분에서는 좀 신입사원이 된 것처럼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중간 관리자 네네. 되신 거죠. 네네, 근데 또 맞아요. 나도 신입은 해보고 네. 직원도 해봤지만 직원도 해봤지만 중간 관리자는 처음이라서 네네. 약간 이런 느낌. 네, 맞아요. 우선은 지금 이 채용 플랫폼을 안정화시키고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게 제일 큰 목표고요. 이건 단기적으로 해야 될 목표고 장기적으로 가서는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큰 회사에 후보자분들을 입사시켰을 때보다 이 작은 조직에 후보자분들을 입사시키는 게 저는 헤드헌터를 할 때부터 더 되게 보람 있고 행복하고 그 작은 회사에 좋은 분 한 분이 들어가서 끼치는 임팩트가 정말 더 상상할 크니까. 수 없이 크더라고요. 한 10명, 20명 되는 조직일 때 사람을 추천해서 들어가서 그 회사가 상장까지 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은 분들이 가기가 쉽지가 않고 맞아요. 작은 찾아가기도 조직에. 힘들고 네네.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네, 좋은 네. 분들이 그래서 후보자 입장에서도 내가 어떤 임팩트를 끼치는 조직에 가고 싶어라고 생각을 해도 어디를 가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잘 설명드리고 어떤 비전을 같이 쉐어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신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성장을 오래 지켜볼 수 있는 투자 회사에 가서 채용 영역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역할을 투자 회사에 가서 좀 하면은 후보자 사이드에서도 내가 정말 임팩트를 끼칠 수 있는 조직에 가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사 입장에서는 좋은 분들이 옴으로써 정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이게 근데 이제 헤드헌터로서 볼 때는 너무 여러 회사를 하다 보니까 오래 지켜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뭐 되게 이렇게 남들 성장시켜주고 이런 것도 네. 좋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살짝. 네, 스스로도 되게 그런 성장에 대한 욕심이 많은 편이고 이제 다른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나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하는 건 그냥 회사원이라서 원래 하는 거고 사실 일을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회사 그쵸. 입장에서 어차피 돈 주고 그러니까 일하는 건데. 거고 칭찬을 받는 게 받으면 좋지만 그렇게 기대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채용을 도와드리는 영역에 있다 보니까 잘 했을 때 회사로부터 좋은 분들을 추천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혹은 채용까지 안 돼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본인들은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또 이직까지 잘 성사돼서 후보자분들이 어디 들어가셨을 때 저 들어와 보니까 더 좋아요. 뭐 좋은 회사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를 일을 하면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내가 일을 했는데 이런 감사 인사를 받을 수 있나? 이런 케이스가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일 때문에 힘들다가도 그런 하나의 작은 인사 때문에 내가 되게 의미 있는 일 하고 있구나. 되게 나라는 존재가 의미 있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맞아요. 회사 후 뭐 해서 돈 벌었어요. 부업으로 얼마 해서 벌었어요. 맞아요. 이런 콘텐츠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너무 바보같이 일만 하고 있나? 다른 바깥 세상에서 뭐 부업으로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헤드헌터로 일을 하면서 제 연차에 좀 만날 수 없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을 많이 운이 좋게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다른 사람들은 쟤는 왜 저렇게 막 독하게 일을 해? 바보같이 저렇게 왜 이렇게 회사에 올인을 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정말 묵묵히 본인이 맡은 일에서는 되게 끝까지 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다 공통점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좀 휘둘리지 않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분야에서 끝까지 해본 사람은 내가 정말 이 일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나 해볼 만큼 다 해봤다 해서 다른 걸 하시면 그 다른 것도 또 잘 하시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잘 되기 위해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제 여기서는 난 끝장을 다 봤다 하셔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 그래도 금방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렇고 이제 주말에도 나가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그런 일하는 모든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헛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모여서 시간이 쌓여서 되게 다 잘 될 거고 그러니까 좀만 같이 버티자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맞아요. 제가 올해로 이제 일한 지 만 5년이 넘었고 블라인드에 입사한 지도 얼마 전에 1년이 지난 상황인데요. 저도 한번 내가 무슨 일들을 해왔는지 짚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시기에 이렇게 인터뷰 기회를 또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기회였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막상 잘 기억이 안 나죠. 하고 나니까. 나중에 되게 추억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